역전세 반환 2기 이렇게 대처하세요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역전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미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많이 계시고 아마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통해서 뭐 대처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대처하신 분도 계시고 하실 겁니다. 예, 혹시 지금 현재 역전세라서 너무 고민이 돼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현실적인 방법, 예, 그리고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역전세로 지금 힘드신가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경제적 자유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예, 경제적 자유가 그냥 오나요? 예,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이 그냥 올 것 같아요? 그냥 갈 생각 하지 마로. 공짜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대머리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랬나? 그래가지고 내가 앞머리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이마가 좀 넓었어가지고, 이거 머리 심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 아니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나처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웃자고 얘기했고요. 근데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부동산으로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그런 한두 번 경험 없이 그냥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 이 마음을 이해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네. 뭐, 일단은, 상황은 벌어졌고, 뭐, 수습을 해야죠. 예, 이걸 뭐 내가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내가 그냥 포기하고, 뭐, 넋놓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갭으로 너무 많이 사신 거예요. 예, 그런 최악의 경우시라면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잘못돼도 있잖아요. 제대로 한번 잘못돼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진짜 큰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보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웬만한 고통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 없이 고통 없이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살아본 적 있어요? 다 나름대로 입장에서 힘든 경험이 있고 뭐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경험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죠? 지나고 보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땐 참 힘들었죠. 그죠? 이 또한 지나갈 일이고요. 근데요, 우리 부모님 경매 식구들은 이 또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걸 아무 지식 없이 그냥 이 시기를 행복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내가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나는 또 어때요? 그냥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고 멍 때리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 나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지나가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되어서 여러분의 갑옷과 투구가 되어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니까 이걸 이해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자, 네. 전세 반환 대출. 지금 내년 7월 1일까지인가요? 정부 정책으로 지금 역전세 때문에 너무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주택자들도 전세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 뭐 얘기한 적은 있지만, 예, 또 막상 내가 이런 일이 닥치면 이런 거 막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지금 오늘 방송은 23년도 11월 달이죠, 지금. 예, 뭐 11월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 내년 7월 1일까지 24년 예, 다주택자도 전세 반환 대출을 할 수 있게. 전세 반환 대출이 뭐예요? 내가 지금 전세금을 이게 지금 4억이야, 예를 들어서요. 근데 지금 현재 전세 시세가 3억이야. 그러면은 나는 1억이 없잖아요. 이미 4억 가지고 뭐 다른 걸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돌려줄 돈이 없어. 근데 요거를
담보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전세 반환해 줄 수 있도록. 그죠? 자, 요거를 일단 바로 알아보십시오. 근데 요런 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앞서서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전세금을 앞에 대항력 있는 근저당을 안 갚으면서 안 갚는 조건으로 살짝 싸게 전세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전세 반환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서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선 근저당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다면 전세 반환 대출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근저당이 있고 또 나 전세 받은 상황인데 난 안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앞에 보증금이 우리 집값에 비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갚으면서 새로 전세 반환 대출이 일으켜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단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방법이 있으니까. 네. 자, 그게 먼저 1번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계약 기간을 단기로 연장할 것을 제안해 본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의외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계약 기간을 혼자 또 소극적이시고 내성적인 분들은 말을 못해. 말을 못해. 뭐라고?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내 남자가 이 남자다. 왜 말을 못해?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드라마였지? 박신양. 죄송합니다. 그냥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막상 말씀을 좀 들어보면, 아이고, 이게, 아이고, 소극적이라서,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 임차인한테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선생님, 제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데 1년 정도만 연장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또 제안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연장을 해주신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준비를 못 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단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여러분이 물론 엄청 노력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라도 이 임차인이 우리 집에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를 믿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또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알아요? 지금 역전세 옛말인 거 알아요? 이틀 전에 3일 전에 막 기사 떴던 거 알아요? 역전세가 웬 말이냐? 올랐대 집값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뭐야? 전세값이 또 올랐어요. 이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찍고 다시 이제 올라온 형국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우리 이거 몇 개월 전에 상상이나 했나요? 전세값이 막 너무 떨어지니까 지역마다 다릅니다.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했지 이게 다시 반등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떨어지면 뭐 하염없이 떨어질까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되는 구간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결해 주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또? 그죠? 그러니까 우선은 1년 반 정도, 2년을 다시 연장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분이 만약에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상황이 이래서 그 정도 기간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1년, 아니면 8개월, 6개월이라도 이렇게 제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도, 각자의, 임대인 입장이 그렇다고 하는데, 충분히 들어주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해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제한해 보세요. 알겠죠? 자, 기존 전세금과 현재 전세보증금만큼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제한한다. 그죠? 다 못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하는데, 그죠? 기존 전세금과 현재 전세 보증금만큼의 이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4억인데 3억인 거예요. 그럼 내가 1억에 대해서 원래는 1억을 주고 차라리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이 없잖아. 그러면 그렇다고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앞에 근저당도 있고 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이분에게 1억을 빌린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자를 매달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차액을 마련할 때까지 차액분에 대해서 이자를 줄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찌저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죠? 응? 그럼 조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차피 대출을 못 일으키는데 이분을 줘야 될 돈을
은행에 빌린 거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자를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임차인분 입장에서도 또 배려해 주면서 그래, 우선 있어 보자. 예. 요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자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5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거를 초과하는 금액.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 치면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더 내가 배려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50만 원이라고 칠게요. 예, 이자가.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잖아요. 예, 600만 원. 그게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1000만 원은 잠깐 마련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목돈으로 내가 미리 1년치 이자를 주겠다. 이건 이자인 거야. 원금에서 까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건 이자만 준 거예요. 그럼 자, 이분 입장에서도 갑자기 1000만 원이 생긴 거잖아.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을 거야, 안 좋아? 좋다니까. 자,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순서의 의미를 알겠어요, 여러분?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두 번째 해서 안 되면 세 번째 해서 안 되면 네 번째,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걸 처음부터 이 카드를 꺼내면 그래, 좋아요, 이거 하겠지. 그죠? 근데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선 우리 입장에서도 출혈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이 반드시 나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예, 임차인이 만약에 예, 사장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예, 어저께 제가 어저께 방송했던 기억나요, 여러분? 임차인 입장에서 제가 얘기해줬잖아. 그죠? 그런 전략을 가지고 꼼꼼하게, 저는 몇 월 며칠 이사를 가야 되며, 그게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예, 뭐, 법적으로 이렇게 어쩌죠. 이런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 또. 예? 이거 너무 양쪽 다 가르쳐줬나, 내가? 그죠, 여러분? 그죠? 예? 예. 지금 나도 얘기하다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군본인 경매 식구들이 임대인이 되든 임차인이 되든 참 이게 뭐래도 유리하게 행동하겠다. 그죠? 그러지 않아요? 예,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협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살면서 수많은 협상을 하고 삽니다. 하루에도 몇 번에서 몇십 번을 협상하고 살아요, 여러분. 나와의 협상도 있고,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과 가족들과 얼마나 많은 항상 이 협상이 이게 할 줄 알아야 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임차인이 반드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딘가에는 머무르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집은 전세를 주고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집에서 내가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보증금 반환해주는 또 방법이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방법이야.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이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제한을 한다. 1번부터 4번까지. 1번 전세 반환 대출이니까 2번부터 4번까지 요 순서대로 제한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차라리 잘 되었다. 이 기회에 매도하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일까요? 예,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익숙함에 그 월급에 살아오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요? 않는다요? 이상하네요. 그죠?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입, 어떤 뭐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그런 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른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해서 그때 경매를 만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룬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해요. 코로나가 와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제가 그 위기 기억나죠? 여러분, 몇 번 얘기 안 해요, 그거? 위태로울 위자와 기회 기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위태로움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회를 함께 가지고 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예. 아유, 힘들어. 아유, 죽을 것 같아.
이놈의 코로나, 뭐, 나라 탓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죠? 옆집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저 옆집 때문에 우리가 남 탓만 하지 말고,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예? 차라리 잘 되었다. 이 기회에 매도하자. 그죠? 여러분, 우리 집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이거 내가 토해낼 돈은 없고, 1억을 어디서 마련해? 이 기회에 매도할까? 그래도 옛날에 8억이었는데 지금 6억까지 떨어져가지고, 이거 너무 아까운데, 배 아픈데. 내가 샀을 때보다 5천만 원이나 더 떨어졌는데, 내 손해보고 이게 파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 기회에 팔으라니까요? 이 기회에 팔고,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집지, 저렴하지만, 이 기회에 어디로 이 돈으로 다른 걸 사는 바람에 그 집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사면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팔고 나서 그 남은 돈으로. 자꾸 본전 생각하면 안 돼요. 본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도박도 그러니까 본전 생각하다가 빠지다가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네. 차라리 잘 되었다. 이 기회에 매도하자. 여러분에게 기회가 온 거라니까요. 위태로우신가요? 축하드립니다. 기회가 오신 거예요. 알겠죠? 자, 진짜로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이 기회에 팔아요. 알겠죠?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껜가? 애매한 점오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딴 데 가지 말고 구성역 근처 가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 준 거예요. 한 가지.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짝 차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어저께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미리 소통한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런 거를요, 이미 여러분들이 내성적인 마음 때문에 계약이 만기되기 한 달 전까지 막 질질 끌고 가다가 그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리 얘기해야 돼요. 미리 얘기해야 돼. 6개월 전에. 계약 만기가 만약에 올해 12월 31일이 만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6월 31일 날 얘기해야죠. 맞죠? 여러분들 계산 잘했나요? 그죠? 7월 1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전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네. 그래야, 왜냐면 이분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만기가 도래하면 이분 입장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미리 뭐 다른 데도 알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행동이 이미 움직여진 상황이고 막 계약금까지 이미 넣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빼박인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제한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가장 중요한 건이라고 써놨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미리 소통한다. 사실은요, 우리 법이, 뭐 6개월이라서 그렇지, 뭐 그 전에 물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 또 미리 얘기하지 마. 그죠? 그 전에, 임차인 입장에서 그 전에 미리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임대인 입장에선, 예, 6개월 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될 줄 알고, 예? 여러분 또 불안해가지고 막 1년 전부터 막, 네, 제가 또 배운 대로, 어머나, 어떻게 내년에 1년 후에 계약 만기인데 나는 그러면은 이거 미리 얘기해볼까? 미리 얘기하지 마. 괜히 사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하잖아.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 전세 시장이 회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괜히 미리 얘기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불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되죠? 딱 6개월 전이 적당합니다. 적당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결론. 뭐예요? 버텨라. 그쵸?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반포 아파트, 지금은 뭐 몇십억 하지만 반포 아파트 얼마였어요? 2,300만 원이었다는 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왜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오른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오르면, 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화폐의 가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죠? 점점점, 지금 여러분, 우리 밥값 얼마예요? 새우깡 가격 얼마야? 우리 옛날에 100원 주고 사 먹었잖아. 심지어 자갈치가 옛날에 50원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쭈쭈바 50원. 요즘엔 쭈쭈바가 없나? 요즘에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죠? 우리 토큰 얼마였어? 토큰 130원인가? 지금 얼마예요? 버스비. 여러분
여러분, 이게, 그쵸. 부동산은 자꾸 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자꾸 근데 또 이런 건 있다. 또, 이상한 데 갖고 있는 건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쵸. 또 이게 버티라 그래가지고, 그래, 저 오지에 갖고 있는 아파트야. 막, 절대로 20년 지나도 10원도 안 올랐는데, 그래, 버텨야 돼. 그래, 이 멘토가 그랬어.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뭐든지 버티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말겠죠, 여러분? 그래요, 또. 자, 다음 뭐라고요? 일희일비하지 말자. 예, 일희일비하지 마요. 왜요? 이건 이틀 전에 뉴스입니다. 예, 기사들이고 한국경제TV, 뭐 디지털타임스 막 여기저기 있는데요. 역전세난 기후였나? 기후였나? 전국 전세가 상승세. 그렇죠, 여러분? 예, 또 뭐라 그래? 역전세 우려 어디로? 서울 아파트 갱신권 사용 증액 갱신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몇 개월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을 상상했어요? 상상 못했잖아요. 상상 못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요,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고인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물 자산이에요. 살아있어요. 움직입니다. 그죠? 네. 그 한남지구에서 이제 이사 가는 바람에 지금 난리 났죠? 그 주변 일대. 지금 난리 난 거 아세요, 여러분? 빌라들 없습니다. 전세 못 구해요, 지금 그쪽은. 그럼 전세가가 올라 안 올라? 그 지역은 엄청나게 오르죠. 그러면 그 지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또 그 근처로 간다고. 좀 더 뻗어나간다고. 버스를 좀 타고 오더라도. 예.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요. 예, 지금 역전세 때문에 지금 이제 토해내야 되는데 힘드신가요? 아유,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 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 힘든 건데, 예, 그렇게 좀 일일비하지 말고, 이렇게,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알겠죠,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혼자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힘들고 내 건강만 해치고 나만 안 좋아요. 예, 이 와중에 전시 붙들어 매고 제가 얘기한 오늘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뭐라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론 행복한 스트레스니까 즐겨라. 즐기세요, 여러분. 이게 이런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여러분, 차라리 부동산이 없었으면 좋겠나요? 그쵸. 이렇게 힘들 때는, 아유, 내가 부동산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내가 좀 손해를 봤더라도, 이 경험은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소중한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부자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필요한 경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경험 없이 부자 대신 경제적 자유로 가신 분들은 없어요, 진짜. 없어. 저라고 뭐, 역전세 안 났어요? 나도 났어요. 예? 그죠? 여러분, 예? 우리 황수강 박사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또, 갑자기 가만히 지하철에 지금 앉아서 보다가, 또 이러지 말고, 예, 예, 도른자인 줄 알아요. 그죠? 그냥 무서워. 그러지 마. 그죠? 자, 어디까지 했어요? 예, 행복한 내가 웃기네요. 근데 나도 웃긴다. 그죠? 행복한 스트레스니까 즐겨라. 여러분들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뭐,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헤쳐나가면 됩니다. 예, 몇 년 지났을 때 반드시 오늘을 기억하면서 야, 맞아. 그땐 그랬다. 예, 요런 얘기를 할 날이 올 거예요. 그죠? 힘내시고, 예, 역전세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클릭해서 뭐 진짜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이팅 하시고, 예, 보세요. 몇 년이 지나서 볼 수도 있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역전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먼 훗날에 몇 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이 영상을 클릭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맞아. 그때 역전세였지. 아유, 맞아. 그때 집값 쌌었는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쵸, 여러분? 온다.
예, 몇 년을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거라면, 야, 인바 이거, 야, 맞네. 여러분들, 이런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쵸, 여러분. 야, 몇 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예, 아, 참, 예, 이 방송, 예, 도른자 같다. 그쵸? 어쨌든 문자고 얘기했고요. 자, 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자, 올리브 스토리님, 새우깡 1,200원. 아, 지금 1,200원이에요? 네, 그쵸. 네, 칼라님, 하급지는 절대 노노노노노노 해주셨어요. 맞아요. 반짝반짝님, 요즘 아파트 갭 투자들 역전세 때문에 많이 힘든데 도움이 됩니다. 아, 저도 역전세 맞았는데, 세입자가 제발 계약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이게 좀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죠? 여러분 우리 기억나요? 문정부 때 전셋값이 막 올랐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저 임차인지 나가줬으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갱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임차인분들은 계약갱신 하겠다고 그러고 막 서로 그랬잖아요. 지금 또 분위기가 어때? 예. 제발 임차인분들 있어달라고 임차인분들은 계약갱신을 왜 하냐고 예. 아, 참 이게 그때 달라요. 요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 또 딴 데로 샌다 그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딱따구리 웃음으로 도른자 등급 그랬군요. 예. 신인홍님, 베프 식구들이 있어서 힘받아 봅니다. 아자. 아, 그럼요. 우리 신인홍님, 항상 멋진 분이시죠. 예, 아, 정말, 우리 신인홍님이 또 큰 거를 또 해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또 전문가방 모임 있어가지고 만나 뵀었는데, 야, 예, 우리 신인홍님이 또 사과 한번 제대로 쳤습니다. 예, 정말 잘 되실 분이거든요. 더 잘 되실 분이.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잘 되는지 꼭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재봉님 감사합니다. 네, 예, 하다님. 매일 아침마다 웃음을 주시고 부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매일 감동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다님. 예, 저도 굳이 이런 얘기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이런 댓글을 주셔서 감동입니다. 우리 하다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자주 뵐게요. 보라비 미소님, 행복한 스트레스 위로되는 말이네요. 예, 아이가세님, 그러게요. 줄 서서 계약하려고 했는데요. 김미소님, 맞아요. 전철 안에서 웃으니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랬군요. 그래요. 네, 미라클잼님 오늘도 즐거운 강의 감사합니다. 서희주님 요즘 겪는 소중한 경험 피가 되고 살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아 참 갑바울님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즐겨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지만 고통 속에 있을 땐 너무 힘들지요. 유유 맞아요.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예 어떡할 거야 이미 벌어졌는데 수습은 안 되잖아요. 그죠?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지혜롭게 극복하시길 바래요. 하트. 야, 우리 갓바울님이 이렇게 하트까지 해줬어요. 굿모닝 경매로 힘 받으시며, 야, 와, 대박. 그죠? 우리 또 역전세로 힘드신 분들 힘 나겠네요. 네, 우리 멘땅님, 맞죠? 네, 김순동님, 행복한 스트레스 진짜 공감합니다. 이 또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걷는 길이니까 멘토님처럼 웃으며 즐기며 걸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순덕공, 숭당당, 김순동님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예. 자, 여러분, 네, 얘기를 안 했다. 예, 여러분, 저희 배포옥션에서, 이번 달 안에는 옥션 사이트를 출시할 겁니다. 예, 옥션 사이트, 경매 정보, 우리나라에는, 옥션 사이트들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지지 옥션, 옥션원, 탱크 옥션,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배프 옥션에서도 배프 옥션을, 여러분들, 오픈합니다. 예, 오픈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오픈하면서 또 많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오픈이 되게 되면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 많은 관심과 또 가입 또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예, 여러분들 환절기 진짜로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형님 누님들 혈압 예,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갑자기 추운 데 가면 확 올라와서 많이들 쓰러지시고 겨울에 그렇게 병원이 바쁘다고 하죠. 여러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하게 이렇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해볼게요.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폭현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